다음은 여자의 새학기 첫날 행동이에요. 학기 첫날 여자가 등교를 시작해요. 평소 아침잠이 많아 지각을 밥 먹듯 하던 여자지만 오늘은 20분이나 일찍 왔어요. 새학기 첫날은 아침잠이 없어져요. 새학기 첫날은 설렘보단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요. 복도를 걷는 여자는 교실의 문을 열기 전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크게 몰아쉬어요. 여자가 오늘 잡은 컨셉은 친구 삼고 싶은 성격 좋은 여자예요. 얼굴 만면에 미소를 띄어 친구하고 싶은 첫인상을 만든 뒤 문을 열어요. 교실에 들어선 여자는 앉을 자리를 재빨리 스캔해요. 학기 첫날 어떤 아이의 주변에 앉는지는 앞으로 1년, 나아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신중해야 해요. 그렇다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좋은 친구 사귈 타이밍을 놓치면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밥 먹기, 혼자 체육복 갈아입기를 해야 하는 초절정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어요. 여자는 온몸의 식스센스, 세포 하나하나를 발동하여 여자의 완전 소중 찰떡궁합 베프 찾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맨 앞에 앉은 친구들, 착해 보이지만 뭐랄까 가까이 갈 수 없는 모범생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요.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분명 저 무리 중에 한 명일 거란 확신이 들어요. 전교 1등 친구는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비교당해 힘들어요. 피해야 해요. 맨 뒤에 앉은 친구들, 쾌활해 보이지만 치마 길이, 머리 스타일, 날카로운 눈썹을 보아하니 절대 날라리가 분명해요. 날라리의 무수리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피해야 하는 무리예요. 이때 4분단 중간쯤에 앉아있는 친구가 눈에 띄어요. 왠지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요. 첫 번째 베프 후보, 낙점이에요. 여자는 베프 후보에게 가까이 다가가 베프 싱크로율을 맞춰보기로 해요. 여자가 친절한 목소리로 여기 자리 있어 라고 물어요. 베프 후보가 친절한 목소리로 아니, 래요. 아싸 가오리, 이 지집에도 아직 단짝을 찾지 못했나 봐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예비 베프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천천히 베프 후보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워요.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말을 거는 것은 너무 가벼운 아이로 보일 수 있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치밀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여자가 찍은 베프 후보에게 뒷좌석의 지지배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걸어요. 들어보니 이미 안면과 말을 튼 사이가 분명해요. 이런 쌈장, 한 발 늦었어요. 뒷자리녀에게 내 단짝 후보를 빼앗길까 똥줄이 타요. 여자는 애써 쿨한 척 가방 정리를 하며 단짝 후보와 뒷좌석 지지배의 관계를 파악해요. 혹시라도 저들이 뼛속 깊은 베스트 프렌드라면 여자가 저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얼른 자리를 옮겨 다른 친구를 알아봐야 해요. 근데 넌 이름이 뭐야? 아싸 가오리, 하늘이 도우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쟤들도 이제 방금 만난 얕은 관계예요. 많은 진도를 나가진 못했어요. 여자는 저 정도 진도는 나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찍은 단짝 내꺼 만들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되어 단짝 후보와 뒷자리 지지배의 대화에 끼어들 빈틈을 찾기 시작해요. 무턱대고 끼어들었다간 눈치 없는 아이로 생각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원래 단짝 후보가 여자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낚았어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여자는 세상에 이런 반가운 우연과 운명은 다신 없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단짝 후보와의 대화의 포문을 열어요. 그 후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 학교 나온 누구누구 알아? 그러다 한 가지라도 얻어 걸리는 날에는 더더욱 호들갑을 떨며 우린 어쩜 처음부터 친구가 되기 위한 운명이었나 봐 라는 뜻을 어필해요. 이때 예비 베프가 오늘 첫 등교 날인데 깜빡하고 필통을 챙겨오지 않았다며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단짝 후보녀에게 필통을 내밀어요. 아싸 가오리, 뒷자리녀보다 한 발 빨랐어요. 왠지 뒷자리녀보다 예비 베프 후보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뒷자리녀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저 지집에 분명 내가 끼어들어 단짝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학기 첫날부터 뒷자리녀와 친구 하나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가는 저 뒷자리녀와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1년 내내 등지느냐 힘들지만 안고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요. 하지만 학기 첫날부터 왼수를 만드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이에요. 여자는 뒷자리녀가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기로 판단해요.
여자는 예비 단짝에게 몰빵했던 관심과 사랑을 뒷자리녀에게도 나누어 주어요. 난 대인배니까요. 하지만 뒷자리녀를 받아들이자 여자는 더한 고민에 휩싸여요. 지금까지 구성한 친구는 총 3명. 단짝 패밀리가 홀수가 되면 한 사람이 왕따가 되기 딱 좋아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여자는 더 늦기 전 한 명을 더 포섭하기로 해요. 다시 교실을 스캔해요. 이때 어쩐지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여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학교 시절 친구의 친구, 건너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내 친구의 친구라는 사실은 나와도 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모험이 덜해요. 여자는 그 친구를 포섭해요. 이것으로 여자는 앞으로 함께할 예비 베스트 프렌드 4인방의 구성을 마쳤어요. 여자는 이 예비 베스트 프렌드들과 친구가 되는 첫걸음, 우리만의 의식을 치르기로 해요. 바로 화장실 같이 가기예요. 여자가 다정스런 목소리로 화장실 같이 갈래? 라고 물어요. 여자의 이 말은 우리 1년 내내 화장실을 같이 가주는 단짝 친구가 되자 라는 프로포즈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선 쉬아가 마렵든 마렵지 않든 모두가 함께 화장실로 따라가야 해요. 4명이 함께 화장실로 떠나긴 하지만 여자에겐 조금 더 친한 단짝은 필수 요소예요. 여자는 처음 찍은 예비 베프에게 살짝 팔짱을 껴요. 이것은 너와 나는 이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되자라는 무언의 텔레파시예요. 화장실로 가면 쉬아가 마려운 친구는 칸 속으로, 쉬아가 마렵지 않은 친구는 거울을 보며 쉬아 친구를 기다려줘요. 이때에도 칸 속에 있던 거울을 보고 있건 대화는 멈추지 않아요. 화장실 칸의 장벽쯤이야 우정을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난 볼살이 너무 많아 고민이야 라는 한마디에 너의 볼살은 매력 포인트야. 오히려 나는 부러워. 라는 서로 칭찬하기의 신호탄을 울려요. 헤어스타일, 다리 굵기, 피부 상태, 교복의 어울림 등등. 혹시라도 장점 찾기에 어려움이 느껴지면 난 머릿결이 빗자루 같은데 넌 비단 같구나 라는 나 깎아내리며 너 추켜 세우기 신공도 불사해요. 여자는 이제 예비 베프 친구들과 우정 다지기 단계에 돌입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당산빠떼로 모두 모여 다 함께 식당으로 가요. 서로의 식판과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주며 다정함을 한껏 뽑은 뒤 자리에 앉아요. 이때 3명의 구성원이 된 친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3명으로 구성한 아이들은 한 명이 허공을 보며 밥 먹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니까요. 한 명을 더 영입하지 못한 저 그룹의 부러움이 느껴져요. 역시 짝수 구성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남는 점심시간은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평소에는 뿜빠이 문화에 익숙한 여자지만 내가 쏠게 라는 대인배의 카리스마를 뽐내요. 내가 콕 찍은 단짝이 우유를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고민을 하면 난 우유, 넌 주스를 선택해 반반 나누어 마시는 다정함을 선보여요. 한 음료수에 같이 입을 대고 먹을 수 있다는 건 역시 여자들의 베프가 되는 과정이에요. 수업이 모두 끝이 나면 여자는 청소당번이 된 친구를 기다려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혼자 하교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여자는 함께 집에 갈 루트를 계산해요. 가나 걔가 나랑 같은 동네 사는 거야. 헐, 내가 찍은 단짝과 아직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은 뒷자리 친구가 같은 버스를 탄대요. 여자도 전혀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한 버스를 타려면 조금 돌아가야 해요. 나 없이 저 둘만 버스에 탄다면 내가 찍은 단짝을 빼앗길 거란 불안감이 엄습해와요. 여자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조금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예비 단짝 친구와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자는 나도 그쪽으로 가도 된다고 뻥까기로 하며 함께 집으로 향해요. 수학여행에 들뜬 여자가 옷가방 3개를 끌고 들고 메고 학교로 향하고 있어요. 엄마는 2박 3일뿐인 수학여행에 웬 짐이 이렇게 많냐 구박하지만 수학여행은 교복을 벗고 자신만의 개성과 센스를 보여줄 기회 중의 기회예요. 아마 옷장을 통째로 가져가도 부족할 것이에요. 여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요. 처음 해본 서툰 화장이지만 촉촉 샤방 메이크업도 괜찮은 것 같고 처음 입어보는 하이 실종 패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화끈한 변신이면 친구들이 나를 학교 최고의 패션 리더로 인정해 줄 것이라 확신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학교에 도착하자
얘도 최신 유행 하이 실종, 쟤도 최신 유행 하이 실종, 에브리바디 하이 실종이에요. 교복을 벗는다고 좋아했는데 학생 전체가 하이 실종 교복을 입은 것 같아요. 여자가 단짝 친구 혜진, 혜인이와 수학여행에서 쌓을 추억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수학여행 버스가 도착했어요. 이때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버스는 둘씩 짝지어 앉아야 하는데 여자들은 3명, 즉 누군가는 혼자 앉아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앉아 간다면 왕따로 보일 게 뻔해요. 이때 여자는 버스 짝 쟁취하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먼저 여자가 자연스럽게 맨 처음 버스에 올라타요. 그 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옆자리를 비워둔 후 초콜릿 과자를 꺼내들어 나와 앉으면 먹을 수 있다는 뜻을 어필해요. 아싸 가오리. 뒤따라 들어오던 혜인이가 초코 과자에 넋이나가 여자의 옆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혜진이가 혜인이의 귀에 이어폰을 꼽아주며 동방신기 노래를 만빵 채워왔으니 함께 들으면서 가자는 제안을 해요. 이어폰과 동방신기로 하나가 된 혜인이와 혜진이가 한자리에 앉자 여자는 배신감과 외로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때 혜인이와 혜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뒤돌아 이야기를 하며 가재요. 여자를 왕따 만든 게 미안한가 봐요.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지금 삐진 척 해봤자 수학여행 나만 왕따로 지낼 수 있어요. 착한 내가 참기로 해요.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담임선생님 뺏겨먹기예요. 여자와 친구들은 선생님 양팔에 팔짱을 끼워 결박한 뒤 자연스럽게 수퍼로 연행해요. 그 후 슈렉 장화시는 고양이로 빙의해 이반 선생님은 오늘 자기 반 애들한테 간식 사주려고 5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더라. 그런데 우리 반 불쌍한 친구들만 손가락을 빨고 있다며 눈물 젖은 호소를 해요. 그러자 원래 선생님이 니들도 과자를 고르래요. 선생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편의점을 휩쓴 여자들이 총 23만 7,600원어치의 과자와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털어 버스로 돌아와요. 드디어 수학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때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에 왔다는 인증샷을 11,000화에 남기기로 하며 내 사진기로 찍고 친구 사진기로 찍고 끼어서 찍고 혼자 찍고 같이 찍고 또 찍어요. 하지만 수학여행까지 와서 그냥 찍는 사진은 좀 심심해요. 수학여행에 왔으니 좀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로 하며 단체 공중부양샷, 손바닥 위에 사람 올려놓기 샷, 집게 손가락으로 친구 들어올리기 샷 등등 착시 현상 사진을 찍어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어요. 첫날 일정이 모두 끝나고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자는 이날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위아래 세트 핑크색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어요. 수학여행에서 트레이닝복 패션이 하이라이트이니까요. 그런데 헐, 여기도 세트 트레이닝복, 저기도 세트 트레이닝복, 에브리바디 세트 트레이닝복이에요. 날이 빳빳하게 서 있는 자국을 봐서 저 지지배들도 다 어제 새로 산 것인가 봐요. 여자는 자기도 새 옷을 샀긴 했지만 놀러 온다고 새 옷을 산 지지배들이 참 유치하다 생각해요. 이때 선생님이 들어와 내일 일정이 많으니 일찍 자라며 확 불을 끄고 나가버려요. 하지만 수학여행 첫날 밤을 그냥 보낼 순 없어요. 여자들은 동그란 원을 만들어 모여 앉아요. 드디어 수학여행 밤의 꽃 진실게임이 돌아온 것이에요. 먼저 한가운데 펜을 놓은 뒤 사정없이 돌려요. 한 사람이 지목되면 여자들은 모두 연예부 기자로 빙의해 질문 폭탄을 던져요. 이때 질문의 내용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냐? 누구냐?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이니셜이라도 불러라 라며 신상을 털어요. 지목된 친구가 K라고 말하면 여자들은 주변의 K의 남자들을 탈탈 털어 결국 이름까지 밝혀내는 데 성공해요. 돌아가며 서로의 사랑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나면 평소 섭섭했던 걸 털어놓는 우정 다지기 시간이 와요. 이때 혜인이가 여자에게 저번 주 화요일에 4교시 끝나고 왜 나만 빼고 혜진이랑만 팔짱 끼고 화장실에 갔냐? 사실 나도 마려웠다 하며 훌쩍이기 시작해요. 여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다음부터는 내가 안 마려워도 너와 꼭 화장실에 같이 가준다 하며 눈물로 우정의 맹세를 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우리의 우정에 감동한 여자들이 너도 나도 얼싸안고 울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앞으로는 이 방에 있던 13명 모두 다 같이 화장실에 함께 가자며 눈물로 우정의 맹세를 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산행 일정을 마친 여자들이 산에서 기신기신 내려와요. 야, 기념품 가게다. 이때 여자가 기념품 가게를 발견해요. 엄마는 여자에게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지만 알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사면 무지 섭섭해할 게 뻔해요. 엄마를 위해 부모님 사랑해요가 새겨진 나무 주걱을 사요. 엄마 것만 사니 아빠가 걸려요.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을 사요. 아빠 것을 사니 할머니가 걸려요. 혈액순환에 좋은 옷반지를 사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언니도 걸려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벼락맞은 대추나무 열쇠고리를 사요. 내친 김에 삼촌의, 당숙, 이모, 이모부의 선물까지 양손 가득 쇼핑을 하자 여자는 매우 효녀가 된 것 같아 뿌듯해져요. 아쉬운 마지막 밤이 왔어요. 그런데 헐, 레크레이션을 한대요. 여자는 썩소를 지으며 우리가 초딩이냐, 뜨끈한 방에서 수다나 떨고 싶다 폭풍 불만 토로를 해요. 이때 레크레이션 강사 아저씨가 337 박수를 유도해요. 하나도 재미없지만 예의상 쳐주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박수를 잘 친 3반에게 100점을 준다며 이번 레크레이션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딴 반은 내일 아침밥을 제일 먼저 먹게 해준다는 파격 제안을 해요. 1등으로 식사하기권에 목숨을 건 여자들은 스피드 퀴즈, 몸으로 말해요, 공 빨리 옮기기, 카드 뒤집기 등등 각종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허참 아저씨만 없다 뿐이지 완전 가족 오락관이에요. 이때 레크레이션 아저씨가 막판 뒤집기로 저질 섹시댄스 선발대회를 하겠대요. 이때 여자는 승부욕이 폭발하기 시작하며 절친들과 함께 우르르 무대에 튀어나가 무반주 저질 섹시 웨이브를 선보이기 시작해요. 어차피 늦잠을 자느라 먹지도 못할 아침 식사지만 반대결이란 타이틀만 걸리면 왠지 목숨이 걸어져요. 이렇게 여자의 수학여행 마지막 밤이 저물어요. 과거 우리의 입을 사로잡았던 추억의 먹을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봤어요. 롤코가 뽑은 학교 앞 먹을거리 베스트 10. 먼저 10위는 컵볶이예요. 컵볶이는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주던 먹을거리로 학교 앞 분식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이며 걸어다니며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떡볶이였어요. 컵볶이는 출출한 배를 채워주면서도 부담 가지 않는 가격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신기한 건 아줌마가 퍼주는 떡볶이 떡의 개수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 거가 더 많아 보여 개수를 세어보면 영락없이 떡의 개수는 일정해요. 언제나 한 번에 똑같은 떡을 퍼담는 아주머니의 달인 포스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9위는 톡톡이 사탕이에요. 톡톡이 사탕은 발바닥 모양으로 된 사탕을 봉지 속에 있는 가루에 찍어 먹는 먹을거리예요. 신비함의 결정체는 봉지 속 가루였어요. 이 가루를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톡톡톡 튀어대며 혓바닥을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줬어요. 톡톡거리는 가루가 좋다고 신나서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으면 입천장부터 혓바닥 끝까지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8위는 테이프예요. 얇은 비닐 같은 게 테이프처럼 돌돌 말려 있는데 재빠르게 풀며 입에 넣어서 먹기도 했고 천천히 살살 녹여가며 야금야금 먹기도 했고 뭉탱이로 한 번에 넣어서 먹기도 했어요. 7위는 밭두렁이에요. 밭두렁은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 맛 과자인데 과자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한 게 단점이에요. 얼마나 딱딱한지 흔들리는 이를 가진 아이들 중엔 밭두렁 먹다가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은 우물거리면서 빨아먹다 짠맛이 빠지면 뱉기도 했어요. 6위는 떡꼬치예요. 떡꼬치는 떡을 꼬치에 꽂아 튀겨 소스를 발라 먹는 건데 케찹과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적당히 매콤하면서 알맞게 달콤한 소스를 듬뿍듬뿍 묻혀서 판타스틱 떡꼬치의 맛을 느끼고 싶지만 언제나 아줌마는 2% 모자라게 소스를 묻혀줘서 너무 아쉬웠어요. 떡꼬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엄청난 응집력 때문에 쉽사리 떨어지지 않아 먹는 애는 먹는 애대로 소스 묻어서 짜증나고 주는 애는 주는 애대로 찝찝한 느낌이 들었던 나눠 먹기 힘든 먹을거리예요. 5위는 쫀득이에요. 쫀득이는 널따란 포같이 생겨서 쫙쫙 찢어 먹을 수 있게 나왔어요. 마키차콘, 쫄쫄이, 색연필 등 비스무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쫀득이로 통해요. 쫀득이의 특징은 그냥 먹는 것보다 난로에 구워 먹었을 때 그 맛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쫀득이와 비슷한 것으로 난로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호박꿀 맛나도 있어요. 불에 살짝 구우면 안에 있는 설탕물이 살짝 녹아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4위는 달고나예요. 달고나는 설탕을 국자에 녹이다 식소다를 살짝 넣고 휘휘 저어 탁하고 바닥에 쳐서 틀을 대고 꾹 눌러주던 먹거리예요. 달고나를 이쑤시개 또는 바늘에 침을 발라 살살 찍어서 모양대로 잘 떼어내면 공짜로 한 개를 더 득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고나를 먹을 때면 아무리 산만한 친구들도 고난이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집중해도 마지막엔 항상 와장창 부서져서 꽝이 됐던 너무 아쉬운 먹을거리예요. 3위는 페인트 사탕이에요. 페인트 사탕은 먹으면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혓바닥이 색색깔로 변하는 패셔너블한 사탕이에요. 한 개만 먹어도 온 입술과 혀가 물들어서 아이들 입이 모두 시뻘겋고 시퍼렇게 변해서 다녔어요. 페인트 사탕을 살 때면 언제나 고민되는 사탕이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맥주 사탕이에요.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먹는 아이들로 하여금 취한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던 언빌리버블 먹을거리예요. 사온 거 같기도 하고. 2위는 설탕과자예요. 설탕과자는 설탕을 녹여서 잉어, 거북선 등등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에요. 넓은 판 위에 상품 번호가 랜덤으로 적혀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의 상품을 가져가는 게임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의 설탕 과자를 득템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운이 좋아 상품의 최고봉인 왕잉어를 뽑는 날엔 주위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달아서 꼬리만 먹어도 혀가 얼얼해지고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처치곤란이 되기 일쑤였어요. 컨그레츄레이션! 대망의 1위는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짧은 비닐 튜브 안에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담겨있던 먹을거리예요. 맛도 여러 가지여서 살 때마다 어떤 맛을 먹을지 고민한 적 많아요. 입에 통째로 넣고 잘근잘근 씹어서 먹기, 앞니로 싹 긁어서 뽑아 먹기 등의 스킬을 선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게 먹는 필살기는 살살 비비며 손의 온도로 녹여서 쪽쪽 빨아먹는 방법이었어요.